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연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국방운영 4대 중점 과제별 업무 평가와 내년도 추진 계획이 논의됐습니다. 김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14일 오전 한민구 장관 주재로 주요 지휘관과 직할기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협력 강화, 미래지향적 방위 역량 강화,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등 4대 중점 과제별로 올해 업무 평가와 내년도 추진 계획이 논의됐습니다. 올해 주요 성과로는 국민이 신뢰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확립이 꼽혔습니다. 북한의 지뢰 포격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남북 군사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8.25 남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국방장관 회담 등 맞춤형 국방협력을 통해 군사적 투명성을 증진시킨 점을 비롯해 청해부대의 예멘 체류 한국인 철수작전 지원과 에볼라 위기 대응을 위해 군 의료 인력을 파견하는 등 모범적인 해외 파병 활동도 주요 성과로 꼽혔습니다. 병역문화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5개 분야 90개 추진 과제들을 내실 있게 실천해 병 자살과 군무 이탈 사고가 크게 감소하는 성과도 달성했습니다. 방위산업 활성화를 통한 방산 수출 인프라 확장과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을 통한 민군 기술 협력 사업도 높이 평가됐습니다.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으론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억제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동시다발적인 복합 테러에 대비해 대테러 작전 부대의 권역별 통합 운용 태세를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국방사이버기술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해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 국방우주발전 협의체를 신설 정례화함으로써 우주전 수행 기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한미동맹 발전과 대외 국방협력 강화를 위해 강력한 한미연합 억제력과 방어력을 유지한 가운데 전략적 국방외교 협력을 강화해 국제적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유리한 전략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미래 전쟁 수행 개념을 정립하고 창조국방 추진 체계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방위사업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민군 협력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이 신뢰하고 지속가능한 병역문화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병 복지와 복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동원자원 관리와 예비군 과학화 훈련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 예비군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간부 예비군 비상근 복무와 휴일 예비군 훈련 제도를 확대하는 등 국민 편익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 김정은의 불안한 정치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굳건한 대북방위 태세 확립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국민과 소통 강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존중받는 군으로 혁신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윤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 김정은의 공포정치와 군사적 도발, 불가 예측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한반도 긴장은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25 합의 이후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차관급 당국회담도 했지만 공동 보도문도 내지 못했다면서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올해 가장 큰 성과로 단호한 원칙에 따른 남북 군사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한 것을 손꼽았습니다. 일관된 원칙과 단호한 대응이 적을 이기는 확실한 길인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 가장 확실하고 바른 길은 군이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한 것입니다. 한 장관은 국민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 언행과 투명한 국방 운영을 통해 국민과 군의 온도차를 줄이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을 넘어 존중받는 군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존중받는 군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모인 주요 지휘관 및 참모 여러분들은 당면한 현안과 문제들을 해결하고 관리해 나가면서 동시에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책임을 다하자는데 같이
공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장관은 군은 2016년에도 국민의 신뢰 속에 꾸준히 전진할 것이라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격려했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국방부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단과 미 8군 사령부가 지난 2007년 공사를 시작한 평택 미군 기지 건설 현장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현재 약 8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주한 미군 부대의 이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평택시에 조성되고 있는 주한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 훈련장과 숙소 등 주요 기반 시설이 완공된 가운데 도로를 비롯한 기지 외곽의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현재 8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평택 미군 기지는 1,300만 제곱미터가 넘는 부지로 내년 초 완공돼 본격적인 부대 이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 본토를 제외한 해외 미군 기지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번 기지 이전 사업으로 우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은 물론 그동안 91개 구역에 흩어져 있던 주한 미군 시설이 재배치되면서 전후방 지역의 거점 지원이 체계화될 전망입니다. 여기는 평택항, 그리고 평택역, 오산 공군기지 등 이런 기반 시설이 바로 20km 내외에 다 근접해 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외부로부터 미군 증원 전력이 전개하는 데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고 여기에서 통합해서 훈련 및 재편성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전적 전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나드 참포 미 8군 사령관은 신축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로 지어질 부대 시설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We're moving to the most modern facility in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which improves the quality of service and the quality of life for the soldiers and families. 샴포 사령관은 특히 기지 이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모든 기지 이전에는 확고한 대비태세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지 이전으로 주한미군의 대비태세도 현저히 격상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Until the ROK military has sufficient light capability north of the Han River, the 210 Fires Brigade will be there to provide the support to the Counter-Fire Task Force. I think the way it's been described is that it increases or enhances our readiness, and there are reasons for that. 한편 한국국방연구원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으로 인한 경제 유발 효과는 약 18조 원, 고용 유발 효과는 약 11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는 2017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게 되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약 7,900km 떨어진 레바논에는 유엔군의 일원으로 파병된 부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대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동명부대입니다. 국방뉴스는 오늘부터 3회에 걸쳐 레바논 현지 취재를 통해 동명부대의 활동상을 보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동명부대는 이곳에서 고정 감시 초소를 운영하며 남부 레바논으로 유입되는 테러 의심 세력을 파악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회로 동명부대의 임무 수행 현장을 오상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동명부대 주둔지. 동명부대 작전대원들이 출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나는 항상 방탄모와 방탄복을 착용하고 총구를 적에게만 지향하겠다. 하나, 나는 교전규칙을 준수하고 적을 한 명 이상 잡겠다. 매일 반복하는 절차지만 항상 결연한 의지와 긴장감을 갖게 하는 임무 수행 결의. 부대원들은 총기 안전 검사를 마치고 실탄을 장전한 채 임무에 투입됩니다. 주둔지에서 약 25분간 이동해 도착한 곳은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와 유엔 레바논 임무단이 임무를 수행하는 티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종점. 작전대대원들은 이곳에서 유니필에서 지시받은 테러 의심 차량을 확인하고 상급 부대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19시 28분부 테러 의심 차량 식별, 피칸토 검정색 377497. 테러 의심 차량 식별. 브라보 탱고 방향으로 검은색 피칸토 차량 번호 M377497 차량 한 대 이동했으며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3만 1000여회가 넘는 고정감시 작전을 펼쳤고 특히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유니필 책임지역으로 유입된 테러 의심 차량 13건을 식별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동명부대의 동이 채트기도 전에 폭발물 탐지반 대원들이 정찰 활동에 나섭니다. EOD 대원들이 정찰하는 지역은 고정감시 초소까지 이동하는 기동로와 초소 주변. 무엇보다 작전을 수행하는 우리 대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이들은 더욱 꼼꼼하게 조심스럽게 정찰 활동을 벌입니다. 정찰 도중 의심 물체가 발견되면 폭발물 탐지 로봇을 이용해 폭발물 여부를 확인하고 제거합니다. 프랑코 페데리치 유니필 서부여단장은 한국군의 임무 수행이 유엔 임무단으로 참여하는 39개 나라 중 그 어느 나라보다 더욱 돋보인다며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Korea was able to grant security for all 13 countries, granting the security of the entry point to the area of operation. So they performed really an outstanding tasks, I must say so, and I am very happy on that. 동명부대의 활약에 대한 찬사는 비단 유엔 임무단 내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레바논 남부 지역의 실질적인 치안을 담당하는 남부 레바논군 사령관은 동명부대와 레바논군은 유니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그 어떤 나라보다 더 굳건한 우정의 관계로 묶여 있다며 한국군과 함께 레바논의 번영을 이루길 희망했습니다. ونتمنى أنه تعود الأيام يعني نخلص من هالحروب ويرجع لبنان إلى سابق عهده وإلى أيامه الحلوة لنقوم بالإنجازات بعدها المتبادلة بين كوريا الجنوبية ولبنان في المجالات الاقتصادية والسياحية والإنمائية والآخر.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8년 4개월이 넘는 기간에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명부대. 유엔군은 물론 레바논군에게까지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는 동명부대는 진을 거듭할수록 더욱 완벽한 임무 수행으로 대한민국 파병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레바논 남부 티로에서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해군 이함대 사령부가 부대에 성금을 기탁한 인물을 초대해 상장을 수여하고 견학 행사를 열었습니다. 네, 그 주인공이 만 16세인 여고생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카메라 세례와 이어지는 칭찬이 쑥스러운지 웃음을 띠고 있는 한 여고생. 이 학생은 바로 제2연평해전 전사자를 기리는 팔찌를 제작 판매해 모은 금액을 해군 이함대에 기탁한 강소희 학생입니다. 강소희 학생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계기는 바로 친구와 함께 보았던 영화 연평해전이었습니다. 제2연평해전과 유교공사의 희생정신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해군 장병들을 향한 고마운 마음을 꼭 전달하고 싶었던 강소희 학생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기념팔찌 제작. 용돈을 모아 제2연평해전 기억팔찌 200개를 주문 제작했고 온라인으로 팔찌를 판매한 수익금 37만 4천 원은 서해 NLL을 지키는 해군 이함대에 기탁했습니다. 부대는 장병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된 이 행동에 보답하기 위해 지난 12일 강소희 학생과 가족들을 부대에 초청해 견학 행사를 열었습니다. 박헌수 이함대 사령관은 강소희 학생에게 상장과 기념품을 증정했고 팔고 남은 팔찌들을 모두 구매했습니다. 부대는 앞서 강소희 학생이 기탁한 금액으로 고속정 생활관 환경 개선을 위해 화분을 구매하고 소희나무로 이름 지었습니다. 소희나무와 만난 강소희 학생은 이어 참수리 357호전과 서해수호관, 천안함을 견학하고 제2연평해전 전적비를 찾아 팔찌를 직접 헌정하며 유교공사의 넋을 기렸습니다. 그리고 유교공사 중 한 명인 고 서후원 중사의 이름을 딴 서후원함을 타고 항해 체험을 하며 직접 조타기 작동도 경험했습니다. 바다를 지키시는 해군 장병 아저씨 오빠들이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처럼 우리나라를 잘 지켜주시고 배도 좀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렇게 조정을 해봤는데 그때 옆에 있으신 분이 잘 도와주셔서 잘한 것 같아서 기분 좋고요. 나라를 지키면서 아프지 마시고 군 생활을 잘하기 제가 빌겠습니다. 강소희 학생이 정말 대견스럽고 이런 학생과 국민들의 성원이 바로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강소희 학생이 나라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서해바다를 철통같이 지켜내겠습니다. 강소희 학생의 장래 희망은 지금보다 체력을 더 키워 군인이나 경찰이 되는 것.
국민 모두가 제2연평해전과 유교공사를 영원히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모두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공군이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한 2015 에코드라이브 우수협력기관 선정 공모전에서 군에서 유일하게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에코드라이브란 경제적인 친환경 운전법을 말하며 이번 공모전은 교통안전공단과 협약을 맺은 2,600여 개 단체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 추진한 연비 관리 실적과 교육 실적, 홍보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공군은 2010년부터 매년 국내 에코드라이브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신병 운전교육부터 자대전입, 숙달 교육 시 모든 과정에 친환경 경제운전을 체득하도록 습관화 교육을 실시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운전 습관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부대별 에코리더 양성, 그리고 에코드라이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친환경 경제운전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군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환경 보전과 연료 절감이 가능한 에코드라이브 확산에 더욱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병무청은 16일부터 내년도 입영 희망자의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 접수를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받습니다. 병무청은 입영 대상자들이 선호하는 입영일자를 다양하게 반영하기 위해 2월부터 12월, 7월부터 12월, 10월부터 12월로 구분해 3개의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면 학력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16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을 입증하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하고 해외 유학자 등 국외 입영 연기자는 행정자치부 공공-아이핀 센터에서 발급한 공공-아이핀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는 전산에 의한 랜덤 방식으로 24일 결정되며 입영부대도 함께 결정됩니다. 추첨 결과는 당일 오후 5시부터 개인별 문자 메시지로 안내되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국방뉴스 특별기획 다시 보는 국방뉴스입니다. 오늘은 1970년대와 80년대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앞서 레바논 동명부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다시 보는 국방뉴스에서는 최초 해외 파병 부대인 청룡부대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싸웠노라, 이겼노라, 그리고 돌아왔노라. 지난 9일 우리 역사상 최초의 해외 파견군 청룡 1진이 부산 제3부두에 도착 개선했습니다. 자유월남의 대공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1965년 10월 부산항을 떠난 지 만 6년 2개월, 그 일진이 귀국하는 이날 항도 부산에는 수십만의 시민이 모여 개선하는 청룡 용사들을 맞았습니다. 8월 1일 청룡부대는 지형, 기후 등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며 여단급 작전 63회, 대대급 작전 120여 회, 소부대 작전 13만 7천여 회 등 수많은 대소작전을 통해서 적 사살 9,640여 명, 귀순 580여 명, 용의자 2,980여 명을 체포했으며 대소화기 4,300여 정을 노획하는 등 무적 해병의 위력을 유감없이 과시하는 한편 연 90여만 명의 월남인에 대한 무료 진료, 1,600여 개소의 교실 신축 등 대민 사업을 통해 평화 심는 다이한의 이미지를 월남 땅 깊숙이 심어왔습니다. 육군 제7371부대는 동부전선 공공지역에서 동계 전투작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각급 지휘관 및 참모의 판단 조치 능력과 제병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향상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실시되어 넘치는 자신감과 필승의 신념으로 어떠한 형태의 적의 도발도 초전에 섬멸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보여준 보람된 동계 훈련이었습니다. 육군 제6.128부대는 해안경계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 오늘도 철통경계 태세의 여념이 없습니다.
동부대 장병들은 해안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해군 함정, 해경정, 육군 레이더를 이용한 다중 감시망을 형성해서 초기 경보 체제를 구성하고 해안 지역 분 초소 단위 매복호를 운영해 침투하는 적을 수재선 전방에서 저지 경멸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한반도의 긴장은 여전하다면서 국민과 소통 강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존중받는 군으로 혁신해 나가자고 말했는데요. 한 장관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은 일관된 원칙과 단호한 대응으로 적을 이기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네, 국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